10년 전에 집을 구입을 했죠. 그래서 원래는 20년 동안 갚아 나갈 계획이었는데 10년 후까지 여기에서 상환이 완료. 이럴 계획으로 집을 샀는데 정확하게 120번 절반 딱 되었을 때 120번 갚고 나서 120회 여기 요 앞에가 120회 이렇게 합시다. 120회를 갚고 나서 집을 팔아가지고 B씨에게 집을 팔아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이 말이나 A씨가 갑자기 돈이 생겨서 지가 그냥 돈을 한 방에 갚겠어나 일단 흐름상으로는 같은 내용이잖아. 굳이 B한테 집을 팔아가지고 B씨가 한 방에 돈을 갚겠어 이 말이나 A가 돈을 갚는 거나 금액적으로는 똑같지 않을까? 그러니까 굳이 뭐 A, B라고 나누지는 말고 여기에서 집을 구입해서 한 달 후부터 여기까지 120번 갚고 나서 남아있는 횟수도 120번인 거잖아 맞죠? 여기까지 120번 즉 현재는 이 두 개 사이 틈새가 지금인 거고 얘를 한 번에 갚아버리겠어 이 말인데 문제는 얘를 한 번에 갚으면서 뭐가 생기느냐니까 수수료가 좀 생겨. 그거 감안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. B씨가 오늘 수수료와 함께 납부해야 될 금액 원래는 이 기간 동안 P라는 금액을 반복해서 120번 넣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남은 120번 상환을 하는 얘를 P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여기서 P 내고 계속 P 이렇게 돈을 내서 마지막에 P를 낼 텐데 그러면 여기 등비수를 합으로 표현하면 초항이 P고 그 다음에 공비는 1 더하기 R에 120 마이너스 1 되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R에 마이너스 1 얘가 120번 남은 거에 대한 요 시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총 합이 되는 거잖아요. 지금 시점으로 돈 계산할 수 없죠. 나중에 미래 가치로 봐야 되니까. 금액 지금 내가 P만큼 돈을 이렇게 10년 후까지 내면 이 시점 기준으로 내가 낸 돈의 가치는 이자가 붙고 이자가 붙고 이자가 붙어서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. 이거 이해됩니까? P는 여기서 문제를 읽어보면 매달 내는 돈을 P라고 하자. 그 다음에 월유율이 고정이 돼 있고 맞죠? 원리율이 고정이 돼 있고 이러이러하게 계산이 되어서 현재 이 정보로는 집값에 대한 건 알 수는 없을 것 같아. 그런데 내가 매달 P를 내기로 이미 그 계산이 다 돼 있는 상황이잖아. 그러니까 나는 121번째 P1, 122번째 P1, 123번째 P1 해서 240번째 P까지 돈을 내게 되면 원래 끝나야 될 상황이잖아. 맞죠? 그럼 지금 상황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P를 120번을 내야 되는데 이 내는 돈 가치가 10년 후 기준으로 보면 얼마의 돈의 가치였을까?
P만큼 낸 거를 여기 돈을 갚은 게 아니라 은행에다가 맡겼으면 얘는 이자가 얼마만큼 붙었을까? 얘가 이자가 붙어서 돈이 얼마가 되고 얘가 이자가 붙어서 얼마가 되고 얘가 이자가 붙어서 얼마가 되고 이런 형태로 이걸 싹 다 더한 게 이 시점 기준으로 내가 내는 P1의 돈의 가치가 되는 거잖아. 10년 후 기준으로 보면 내가 지금 내는 P1을 은행에 맡기면 얘는 어떻게 될까? 몇 개만 적어볼까? P의 기간은 119번의 기간이 있죠. 마지막에 돈 내는 순간 땡 끝이잖아. 한 달 지나고 이런 거 없죠. 그러니까 얘는 P에다가 1 더하기 R에 119 얘가 제일 내가 처음에 오늘 이후로 내는 P1의 미래에서의 돈 가치가 되고 그 다음 달에 내는 이 P1이라는 돈은 요 시점 기준으로 보면 P의 1 더하기 R에 118승이 돼요.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환을 딱 하면서 이제는 내 집이야 라고 말하는 이 P는 그냥 P이잖아. 돈 내는 순간 끝이니까. 이거는 적금하고는 다르잖아요. 얘를 미래 이 시점 기준으로 다 더하게 되면 초항이 P고 항수가 여기는 곱하기가 없으니까 119까지 해서 항수는 120개고 얘가 초항이고 얘가 공비고 얘가 공비가 되어서 요거를 싹 다 더하면 금액이 이렇게 되겠네.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? 자, 그런데 내가 지금 내야 될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랑 한 번에 갚을 수수료 나중에 생각하고 요 돈에 대해서 한 번에 갚을 지금 내가 봅시다 수수료 생각 안 하고 그냥 일시상환 한 번에 돈을 갚는 금액을 S라고 하자고. 이건 S는 내가 지금 내는 거잖아. 근데 내가 이 S를 그 집값 대출금 갚는데 안 쓰고 은행에다가 맡겨뒀으면 얘는 얼마만큼 늘어났을까? S에 1 복리법이니까 1 더하기 R에 120개월만큼 늘어났겠죠, 돈이. 자, 생각해보자. 내가 P1을 대출금 갚는데 쓰지 않고 은행에다가 그냥 적금을 들어버렸으면 여기 요렇게 돈이 쌓여가다가 마지막에 P를 딱 내는 순간 적금 완료 이거 다 더하게 되면 얘는 이런 금액만큼 미래 이 시점에 돈이 쌓였겠지. 나는 대출금을 한 번에 갚아버릴까? 한 번에 갚는 금액을 S라고 하면 이거를 한 번에 안 갚고 은행에다가 넣어두면 이자가 매달 똑같은 이자가 요만큼 복리법으로 생기는 게 120개월 동안 생길 거니까 요렇게 돈이 증가했을 거 아니야. 이 둘이가 같아져야지만 내 지금 갚는 S라는 금액이 결정이 되는 거죠. 맞잖아. 그래서 지금 이 둘을 같게 두겠다는 뭐냐면 S가 얼만데라는 소리. P1은 정해져 있죠. 매달 갚는 돈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. 이때까지 10년 동안 갚아왔고. 그래서 이 둘이가 같다 그러면 이 둘이가 같은 이 S만큼을 내가 한 번에 갚으면 이 집은 진짜 완전히 내게 되는 거죠.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? 그럼 내가 한 번에 갚아야 될 돈이 얼마냐 그러니까 요것만 넘겨서 생각을 하면 얘가 R에 1 더하기 R에 120의 P 1 더하기 R에 120의 마이너스 이런 형태를 내가 한 번에 갚으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맞죠? 수수료 한번 볼까요? 만약에 한 번에 일시로 상환하게 될 경우에는 상환 금액 여기 상환 금액이 지금 S 이야기인 거잖아. S에 대해서 2%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기로 했대. 얘가 상환 금액인데 만약에 내가 지금 한 번에 난 갚아버리겠어 하고 S를 들고 가면 2%더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소리잖아.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납부해야 될 총 금액은 수수료와 함께 납부해야 될 총 금액은 수수료를 고려하면
100분의 또는 1.02 곱하기 여기서 말한 상환금의 S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냐. 여기까지는 맞습니까? 그럼 얘랑 제일 가까운 거 찾아보니까 분모에 이거 있는 건 없죠. 그럼 얘를 여기다 나누어 버리게 되면 얘는 1.02 곱하기 R분의 P는 앞에 썼고 얘를 여기 위에 괄호 속에 나누게 되면 1 빼기 괄호의 120승 분의 1이죠. 그럼 얘는 괄호의 마이너스의 120승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까? 됐죠? 그럼 얘랑 같은 게 4번에 있죠.